맛있는 알부민 남재현 원장이 직접 배합한 건데요. 혈액 운반에 좋고요. 간과 심장 컨디션 개선하고 단백질 공급합니다. 피로 회복에 좋고요. 이봉규 TV 단독 혜택입니다. 2+1 한정 특가인데요. 하루 한 병이면 충분합니다. 알부민 좋은 거 아시죠? 애국 기업이에요. 또 남재현 화이팅. 네, 정율성 동상 뽑고 공산당 표지석도 뽑고 광주에서 타작하다가 부정선거 타작하러 서울에서 지금 타작하고 있는데 윤영보 전도사 연결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박사님. 네, 지금은 어디서 타작하고 있습니까? 예, 서울에서 지금 하다가 잠시 광주에서 이제 광주지검에 오늘 네, 강기정 시장이 고발한 내용에 대해서 조사를 받으러 왔습니다. 광주지검에 어떤 거요? 뭐 이제 광주지검에서 작년에 이제 강기정 시장이 네. 정일성 역사공원을 죽었다 깨나도 추진하겠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네, 하자가는 과정에 이제 강기정 시장을 개인적인 어떤 그런 명예훼손에다가 모욕을 줬다 이렇게 본인 주장에 네, 이렇게 했고 이제 또 5.18 관련 네, 그 특별법을 위반했다 이렇게 네. 명예훼손을 했다 이렇게 고발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그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네, 윤영보 전도사를 고발했다는 거죠? 강기정이. 예, 예. 네, 말씀하세요. 네, 예, 예. 이번에 이제 저희들이 8월 15일 날 그 네. 행사를 했지 않습니까? 대규모 대혁명 네. 대회를 했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그 전에 저도 이제 박사님과 인터뷰에 우리가 이번에는 뭔가를 하겠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개나리랑 뭐 레드불 음료수랑 이렇게 가져와라. 네. 이렇게 이제 계획을 세웠지 않습니까? 그러게요. 예. 그런데 이제 사실은 이제 저희들은 이번에 이 행사를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끼리 이제 조용히 하기는 했어요. 이제 뭔 일 없이 넘어가기는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는 제가 이제 자체적으로 평가하기는 90%는 우리가 승리한 성공을 했다. 이렇게 완전히 이번에 승기를 잡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니 뭐가 없었는데 저도 뭐 광화문 광장에 8월 15일 날 갔지만 예, 예. 뭐 어떻게 뭔가 파격적인 게 뭐 이루어졌나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은요. 이번에 저도 이제 박사님께 그런 이제 공개적인 방송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냐면은 네. 이게 이제 우리도 이제 무기를 준비해서 5.18 네. 저것들은 이제 좌파들은 5.18에 무기고도 습격하고 막 네. 이거 막 총도 막 개헌군도 쏴 죽이고 시민도 쏴 죽이고 이렇게 했는데 네. 그럼에도 이제 이게 민주화 투사로 이렇게 돼가지고 보상도 받고 막 혜택도 받고 이러는데 우리도 그렇게 못할 리가 없다. 네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무기를 가져와라 각자 이런 의미로 이게 이제 베라는 사실상 뭐 던질 거 이제 레드불은 휘발유 같은 이런 이거 어떤 그 인화성 물질 그건 좀 암시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아 그랬군요. 그래가지고 저는요 사실 개인적으로 이제 이게 어떤 분하고 계획을 세운 게 뭐냐면은 네. 결국은 이게 이제 언론에 알리는 어떤 그런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언론이 워낙 지금 알리지를 않으니까요 부정선거에 대해서도. 예. 그래서 현장에서 우리가 인질극을 벌리자 경찰을 잡아가지고 예. 이런 계획을 다 세워놨었습니다 사실은. 예. 그리고 이제 화염병이나 이런 것도 다 우리가 제작을 줄 아니까 예. 얼마든지 우리가 이제 과격하게 하려고 이제 준비를 다 하고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예.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제 또 하나님의 군대이기 때문에 기도를 계속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제 식으로 표현하자면 응답이 온 거예요. 뭐냐면 예.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해버리면은 제가 뭐 저는 물불을 안 가려요. 뭐 죽기 살기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뭐 가리지를 않는데 실행하는 것 계획까지 다 세웠으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해버리면은 오히려 역효과가 난다. 이게 뭐냐면 지금도 정광 목사님을 윤석열 대통령하고 이렇게 분리를 시켜가지고 극우라고 해가지고 완전히 분리를 시키는데 만약에 어떤 그런 광화문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 버리면은 완전히 이제 극우라는 어떤 프레임에 언론들이 우리 편이 아니기 때문에 각종 어떤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이제 영원히 우리는 격리돼 버린다 이게 극우 세력으로 그런 어떤 이 말씀이 내려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이제 평화적으로 이렇게 하고 대신 이제 마지막까지 우리가 순국 결사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끝까지 우리는 목숨 걸고 대통령이 나올 때까지 실제로도 그렇게 했어요. 그 삼각지 대통령실 앞에서 네, 맞아요. 우리는
행진했죠. 집회를 종료를 안 하고 끝까지 간다. 네. 이렇게 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그것마저도 이제 목사님께서 우리가 이미 목적 달성하고 그날 공교롭게도 윤석열 대통령이 완전히 광화문에 그 연설문을 그대로 베껴가지고 그 8.15 광복 연설을 한 겁니다. 예, 연설문 좋았어요. 예. 3년 안에 자유통일을 한다까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네. 이 말은 즉슨 뭐냐면은 이미 대통령이 우리하고 같이 함께 하겠다 이걸 말씀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90% 성공한 거다. 그렇죠. 이미 그걸 듣고 우리가 감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일단은 집회를 풀고 우리가 더 이상 대통령에게 부담 줄 수 있는 그런 행동을 우리가 자제를 하고 일단은 우리가 좀 그걸 풀자라고 해가지고 정광 목사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그 집회를 풀게 됐거든요. 마지막까지 한 2,000명 이상이 남았습니다. 끝까지 간다고요. 그런데 이제 뭐냐면은 거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도 혁명은 실제로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막 쌍욕을 하면서 정광 목사 이제 못 믿겠다. 내가 가만 안 두겠다. 정광 목사 내가 이렇게까지 협박성 발언하신 분도 계셨어요. 실제로. 그런데 이제 이 지나고 보니까 우리의 방식이 맞았다. 이런 최종적으로는 그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왜냐면은 이번 집회를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이런 이 좌파 이런 세력들에게 확실한 경고를 날린 거예요. 경고를 날리고 또 우리는 언제든지 이렇게 이 몇십만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단체 행동을 할 수 있다. 폭력적인 방법이 아니라 만약에 우리가 광화문에서 모였던 사람이 약간 그날 또 거의 한 50만 가까이 됐다고 저는 봅니다. 네네. 경찰이 이제 다 막아가지고 다 분산돼서 그렇지. 네. 골목골목이 아주 굉장했어요. 골목골목 저 뒤로.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마지막까지 다 덮으라는 명령이 안 날았거든요. 사실은. 네. 행진하면서도 지방 세력은 가버리고 또 풀풀이 흩어지기도 하고 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우리가 다 덮어버리면 이제 걷잡을 수 없는 그런 이 상황이 연출이 된다 그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 대통령에게 확실한 경고가 됐다. 한 가지는 그렇게 보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대통령에게 또 힘을 실어준 겁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이렇게 우리는 항상 대통령이고 같이 행보를 하면서 가니까 염려 말고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어달라. 부정선거에 대해서도. 그래서 이제 정광 목사님께서 10월 3일까지 이제 매주 토요일 날 우리는 대규모 집회를 한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90%의 어떤 그런 승기를 잡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국민들이 이제는 이제 우리가 어떤 폭력적인 방법보다도 하나님의 군대답게 평화적으로 하면서 우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방법을 우리가 깨닫기도 하고 알았다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많은 국민들이 오셔가지고 즐기듯이 웃으면서 우리가 이 부정선거의 어떤 그런 이 타작도 우리가 성공할 수 있고 또 대한민국에 이 기생하고 있는 주사파 공산주의자들을 박살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이제 마련이 된 겁니다. 그렇군요. 대통령이 결단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네. 근데 그 부정선거를 우리가 기대한 게 뭐니까 과천 경찰서에서 이제 안양지청으로 넘어갔는데 안양지청에 검사 2명이 전담으로 붙었는데 이게 뭐 불송치가 됐다고 나오던데. 그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요. 이게 이제 과천 경찰에서 이게 이제 뭐냐면은 이제 선관위로 소환을 했는데 왔어요 경찰서로. 그런데 이제 혐의를 부인을 했다 이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어떤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부인을 하니까 그 부인했다는 것을 그대로 검찰에 넘긴 거예요. 부인했다고. 그래서 이제 검찰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이런 확실히 어떤 그런 기각이라든가 이런 어떤 표현이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부정선거를 뭡니까 부인하고 있다. 이게 선관위 부인하고 있다는 선관위 직원들이 사실관계만 조사를 해서 경찰이 옮긴 거예요. 경찰이 그러니까 조사를 잠깐만요. 이제 자기 검찰에 넘긴 거죠. 검찰에 넘겼는데 불송치 의견으로 넘겼다. 뭐 이렇게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이 지금 확실히 어떤 그런 사건 기록이 나와봐야 아는데 제가 장재현 박사님에게 물어본 결과로는 경찰은 어떤 사실관계만 조사해서 검찰에 넘겼고 이게 어떤 이제 지금도 이제 그 말이 많거든요. 확실히 경찰이 수사를 종결했다. 아니다. 이 검찰로 넘겼다 이런 말이 있는데 확실히는 안 하나 그러나 여전히 이것은 살아있다 사건은
이거 함부로 이게 경찰이 그런 중요한 판단을 내릴 그런 이 기관이 아니거든요. 또 해서도 안 되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앞으로도 사실관계가 어쨌든 간에 경찰이나 검찰이 현재까지 어떤 판단을 내렸든 간에 우리가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모여가지고 대통령에게 철저한 예를 들어 불송치를 했다 하면 재수사를 하고 또 이의 신청이라든가 여러 가지 또 법적인 그런 조치들이 있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거는 다시 살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돼 있는 거예요 이미. 아니 그래서 아직 실망할 단계는 아닙니다 현재까지. 네. 아니 과천 경찰서에서 어떤 판단을 하든 뭐 저 안양지청에서 어떤 판단을 했든 지금까지 뭐 재검표 과정에서도 요상한 판단들하고 대법원도 이상한 판단을 했는데 그렇죠. 우리가 거기에 수긍하면 안 되죠. 어떤 판단을 했든 부정선거는 살아있는 거니까 그렇죠. 증거는 살아있기 때문에 계속 투쟁해야죠. 방법을 달리. 그렇죠. 예. 그래서 대통령에게 우리가 힘을 실어줘 가지고 그거를 이번에 이제 또 검찰총장도 바뀌고 하니까 네. 새롭게 이제 그 추진을 해보라는 뜻에서 우리가 대통령을 격려를 하고 더 밀어줘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광화문에 이제 매주 네. 이런 그런 타작 집회를 하니까 좀 많이 좀 오히려 이번 8월 15일보다도 더 많이 와버려야 됩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완전히 그냥 덮어버려야 돼요. 이 서울 네. 시민들이 다 와가지고. 네네. 아이고. 만약 이번 사건을 갖다 덮으려고 한다 이러면은 이제 아마 영상에도 나왔을 거예요. 우리는 끝까지 이거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도 이게 용서를 안 하고 이제 우리가 탄핵을 시켜버리겠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그날 또 공교롭게도 윤석열 대통령이 광화문의 워딩을 그대로 8.15 경축사에 연설에 네. 적용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또 윤석열 대통령을 또 내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제 목사님께서도 그러면은 10월 3일까지 더 우리가 많은 시민들을 더 모아가지고 우리의 국민들의 그런 압도적인 그런 부정선거 이 규명 의지를 더 우리가 대통령에게 실어주자 이런 취지입니다 현재.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우리 저 윤영보 전도사를 비롯한 순국 결사대 그리고 광화문 애국투사들 그다음 부정선거를 밝히는 이 저 그렇죠. 변호사들 변호인단들 뭐 부방대 뭐 전부 다 해서 그 노력들을 뭐 지금 뭐 우리가 수긍할 수가 없어요. 이대로 물러설 수가 없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요. 만약 여기서 정광 목사님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하고 딱 이제 돌아선다 이래버리면 이제 순국 결사대 요원들이 지금요 그날 또 명령이 안 떨어져서 2,000명 남았지. 만약에 이제 우리는 이대로 주님 만나러 간다 해버리면은요. 전국에서 뭐 100만 명의 순국 결사대가 모여버립니다. 이게 쉽게 말하면. 이번에도 확실히 목사님께서 어떤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약간 느슨한 그런 것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여기서 더 이런 어떤 확실한 어떤 워딩이 나와버리면은 이거는 이제 걷잡을 수 없습니다. 뭐 5.18 좌파들의 폭동 이런 건 잽도 안 돼요. 네, 알겠습니다. 네네. 네, 고맙습니다. 윤영보 전도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 들으신 대로 안양지청에서 뭐 불기소를 했다는 얘기도 들리고 그러는데요. 이게 제가 장재현 박사의 참 이게 우리가 이렇게 간단하게 저기 해서는 안 되거든요. 이걸 포기할 수가 없어요. 뭐 이제 불송치 결정이 내렸다. 그 다음에 이 과천 경찰서에서 불송치를 했다. 안양지청에서는 뭐 불기소 처분을 했다. 이런 얘기가 지금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그렇게 했다고 해도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뭐 안양에선 끝났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 거기서 뭐 안양 수사를 했는데 말하자면 선관위 직원들 5명 수사를 했는데 선관위 직원들 말만 듣고 그냥 뭐 죄가 없다고 우기니까 뭐 그걸로 끝났다. 그냥 안양에선 끝났다 얘기가 나오죠. 근데 안양에서 끝나면 끝난 겁니까? 그리고 끝난 게 아니에요. 그럼 부정선거 안 했다는 얘기가 그대로 우리가 믿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재검표도 벌써 4.15 총선 때도 했잖아요. 근데 민유숙 등 뭐 대법관들이 뭐 선거 당락에 지장을 줄 만한 건 없다. 뭐 여러 가지 부실은 있었지만 그리고 끝난 겁니까?
아니에요. 우린 끝까지 싸워야 되고요. 여기서 지치지 말고 다른 방법으로 결국 이제 나중에 큰 사태가 벌어질지도 모릅니다. 요번에 8.15 집회에도 이렇게 윤영보 전도사 얘기를 들었지만 어떤 준비를 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용산으로도 몰려가서 거기서 한판 붙으려고 그랬는데 8.15 경축사 윤석열 대통령의 워딩이 나왔잖아요. 그 사이에. 근데 그게 광화문 세력이 얘기하는 그게 그대로 나왔어요. 저도 그래서 깜짝 놀랐거든요. 야, 윤 대통령이 8.15 경축사요? 우리가 주장하던 게 어떻게 그대로 다 나오나? 오, 야, 대단하다 이러고 박수를 쳤는데 그건 아마 이제 우리 애국 세력, 이제 광화문 집회를 의식한 건지 안 했는 건지 모르지만 하여튼 뜻을 같이 한다는 점에서 순국 결사대들 한 발 물러섰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다음 훗날을 보고 한 발 여기서 물러서자. 그래서 90% 성공했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데, 근데 부정선거를 여기서 덮으려고 그런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5.18은 잽도 안 된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못 덮어요. 안 돼, 안 돼. 뭐 한양이 끝나면 끝난 거야, 그게? 아니, 안 돼. 절대 안 돼. 못 끝나요, 이거는. 예.